안녕하세요, 제이엘입니다. 오늘은 법인 결산 특강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회경목 카페에다가 글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쓴 글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이 길이 맞나 고민이신 분들, 연봉이 가장 고민이죠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지금 2월이라 연말정산부터 법인 결산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회계 카페에 문의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문의글에 대한 댓글은 별로 없고요. 이런 연봉 관련된 또는 이직과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유는 있죠. 지금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도 이제 제가 14년 이상 같은 업종에 일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올렸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힘을 얻었다라는 댓글들을 많이 주셨어요. 대부분의 댓글들이 자극을 많이 받았다라는 글이었고요. 그 자극이라는 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자극이라는 글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무대리인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기까지에 대해서 약간의 일련의 과정들을 글로 썼었고요. 그 글을 쓴 이유가 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미래가 이제 불안한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혹시나 이러한 길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고 그런 것들의 대부분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나 처음은 다 똑같다. 출발선상은 다 똑같은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매너리즘에 빠졌었습니다. 2017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예요. 2017년 하반기 정도면 제가 어떠한 회사로 이직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시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안정화가 된 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어떠한 계기로 해서 퇴사를 하게 되고 일반 기업으로 가게 됐는데 일반 기업에 가고 나서 정말 많이 바빴어요. 근데 그 바쁜 게 저한테는 어떠한 자극제가 됐습니다. 바쁜 게 좋았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뭔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런 글들을 쓰다 보니 이제 쪽지도 오게 됩니다. 이제 거의 진로에 관련된 쪽지이긴 한데요. 제가 진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쪽지가 오면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쪽지가 하나 온 것 중에 지금 현재 비영리 봉사단체에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늦기 전에 세무회계학 야간대를 다니고 싶고 공부와 병행하기 위해 이제 비영리로 들어왔는데 이게 비영리 법인은 회계 방법이 다르죠. 일반 기업에서는 국식부계를 하고 있지만 비영리 법인은 저도 실질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비영리 회계가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영리 회계를 하고 있으니 이게 좀 불필요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경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어요. 저는 면접을 보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거 그것조차도 지금 현재 와서는 지도를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었는데요.
세무대리인을 하다 보면 비영리 회계를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회계법인에 있을 때 문의는 들어왔어요. 비영리 회계를 할 수 있느냐. 네, 못한다고 했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업체를 뭐 받았다면 해본 사람이 됐겠죠. 비영리 회계가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비영리 회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회계를 해야 되는 뭐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은 그런 상담이 들어오면 네, 조금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비영리 회계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영리 회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뭔가 상담하시는 분들이, 클라이언트들이 가겠죠. 또 제가 공익의 일을 약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이거는 비영리 회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영리 회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배울 곳은 없죠.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영리 회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만 듣고 나의 진로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세무사무실에 다니는 분들은 이쪽에 오지 말라라고 그러고 같이 근무했던 직장 사수 언니는 네, 세무사 사무실 경력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주신 분한테 오히려 추천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저도 추천을 합니다. 제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녔었고 세무사 사무실 다녔던 그 경력이 제 현재의 제가 있었을 때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하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출발선상은 똑같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출발선상은 똑같은데 이 출발선상이 똑같았을 때 결과도 똑같느냐? 그렇지 않죠.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남들보다 많은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많은 업체를 했죠. 현재의 실력이 있는 거는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그때마다 약간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네, 제가 세무사 사무실의 경력을 시작했을 때 그때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현재까지 아이들을 길러오면서 경력을 만들고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일을 해왔고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실 거예요. 저는 잘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했어요. 힘도 없고, 이렇게 얄쌍해가지고, 의지도 열정도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용히 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나 뭐 한다 하지만 옛날부터도 나는 뭐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기록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과 관련돼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봤던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가 됐든 누군가가 됐든 최초에는 일을 모르니까 안 좋은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싫죠. 그러니까 경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 싫은 소리 듣는 게 더 싫었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자 클라이언트의 업무를 할 때도 좀 더 세세하게 해주려고 했고요.
제가 이번에 쓴 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자극 좋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그거를 실행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언제 자극을 받았냐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2년여 전입니다. 정말 그때 받은 자극으로 인해서 지금 2년 동안 준비가 됐고, 현재의 제가 됐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그냥 저도 그냥 세무사 사무실에 다니는, 회계법인에 다니는 세무대리인의 그냥 한 명 정도였었는데, 2년여 전에 읽은 책 하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책 하나를 본 후로 자극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자극받은 거를 자극받은 걸로 끝내지 않고 실행을 했어요. 그 실행을 해서 되네? 네. 딱 한 번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실행을 하는 거를 표현을 또 했었고요. 그 표현을 하는 거를 블로그에 담았고, 그 블로그에 담은 글들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여기에 이제 쪽지에 온 게, 본인은 마음속에 예전부터 해오던 회계 실무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답니다. 그러면 하셔야죠. 네.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하고요. 지금 25살이라고 하는데, 저는 26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많은 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많지 않은 나이였어요. 많은 것 같죠? 네. 저보다 한참 어리시네요. 네. 띠동갑 이상이시네요. 네. 정말 어린 나이고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왜 본인이 나이가 많게 느껴지냐면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사회에서는 대학 졸업한 사람은 인직 갓 신입인 거거든요. 정말 어리게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25살이라고 하면 진짜 어리다, 좋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이대거든요. 근데 본인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이 있고, 본인은 이미 그 대학에서 최고등 4학년 또는 2학년, 이 최고의 그 학년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안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을 40대에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되게 그럴 수 있죠. 제가 5년 전에 퇴사한 회사에 최근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때 40대,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 40대 분이었어요. 40대 초반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5년 후에 가니까 그분이 다시 계속 있으신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는 5년의 경력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5년 전에 만났을 때와 5년 후에 만났을 때 느낌이 다르죠. 이미 그분은 5년 전에는 신입이었지만 5년 후인 지금은 경력자의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정말 25살은 절대 많은 나이가 아니고요. 지금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고학년의 그런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절대 많은 나이가 아니고요. 저는 일반 기업에 들어간 게 38살 때였어요. 지금 현재 40살이 됐고, 또 새로운 회사에 40살인데 들어가게 됐고, 나이는요, 본인이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도 늦은 나이는 없어요. 내 자리는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CF로 있는 회사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내가 입사를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그걸 잡았고
그게 뭐 현재 제가 있는 자리가 되어 있긴 한데 인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행을 하세요.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거는 본인뿐이에요. 실행을 하라 마라 뭐라 이렇게 막 말은 들어도 막상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저는 요즘 약간 강제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강의를 한번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어떤 제의가 와서 했어요. 근데 준비된 게 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강의를 만들어 놨잖아요. 강의를 어떻게 할 거다. 그러고 나서 강의안을 짭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강의를 할까? 처음 강의하는 건데. 근데 그런 날짜를 딱 정해 놓으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안을 짜게 되고 실행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홀가분해졌어요. 오늘은 법인 결산에 대한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ILC 정규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규 수업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월에는 특강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만들었습니다. 또 만들고 나니까 또 과정을 또 하나 만들었으니 이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려면 또 수강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또 블로그를 글을 쓰게 되는 거고 이렇게 뭔가를 하나 딱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고 실행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에요. 먼저 일을 만들어요. 일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든 그거를 해냅니다. 우리가 신고라는 게 있어요. 세무대리인들은 신고가 있는데 신고 기한까지 해야 돼요. 신고 기한이라는 날짜가 있죠. 마감날. 저는 지금 그거를 어떠한 과정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약간 마감날처럼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각종 그 컨설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감 날짜가 딱 없으면 그거를 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여하는 게 요즘은 조금 힘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그거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강제적으로도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합니다. 그러면 또 저는 그 날짜까지 그 과정을 만들어내고 또 실행을 하고 그럼 하나의 실행이 됐으니 또 다른 인연이 또 생기게 되고 그거를 좀 약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신 좋은 건 제 스케줄에 맞춰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근로소득 외에 부수입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죠. 남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니까 지금 이 정도 상태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나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저도 처음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과정이 다 있었고 그 과정을 다 겪어온 사람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 10년 이상의 그런 길들을 걸어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지금 유튜브가 많이 발전이 됐죠. 10년 전에는 그런 유튜브가 없었어요. 네. 그나마 카페 정도 아니면 책 이런 것들로 이제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죠. 정말 좋은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영상 자체가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영상이 될 건데 10년 전에 또는 5년 전에만 해도 이런 영상이 있었으면 저는 좀 더 빨리 더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조급할 수는 있어요. 10년 동안 언제 저걸 다 하지? 10년이나 저걸 해야 돼? 네,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고 그 결과물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각자의 분야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 시간을 다 겪어온 사람들이고 그 시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저 역시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반 전에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이제 세무사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고. 그런데 유튜브를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과 관련돼서 좋지 않은 질문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이건 제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깔리게 됐고 지금은 7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시네요. 근데 제가 빨리 1000명이 넘고 싶어요. 그 이유는 1000명이 넘어야지 커뮤니티라는 그 바가 생깁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글을 쓰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1000명이 넘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고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튜브에 오시는 분들하고의 소통을 하려면 지금 현재는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올리는 방법인데 커뮤니티라는 그 바가 생기면 제가 글로써도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3월에 방통대에 입학을 합니다. 뭐 등록을 했으니까 경쟁률은 낮기 때문에 등록함과 동시에 바로 뭐 갈 수 있죠. 그걸 등록한 이유는 공부하려고 경영학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10여 년 동안 한 거는 실무이긴 한데 이 실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론이 뒷받침이 돼줘야 될 것 같은 거죠. 제가 하는 게 회사 사업 관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를 좀 더 그레이드업을 시켜서 경영 관리, 진짜 전반적인 경영 관리를 그 이론과 실무를 합쳐서 통틀어서 하고 싶은, 그러려면 나의 그 원론적인 경영학에 대한 이론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겠다 싶어서 경영학을 등록을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어요. 부동산학과를 갈까? 아니면 뭐 세무학과를 갈까? 근데 그거보다는 경영학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알아야 되겠고. 이번에 수강 등록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그냥 딱 기본 수강 말고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거, 그거를 찍어서 1학년 과정도 듣고요. 2학년 과정도 넣었습니다. 제가 3학년 편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년의 경영학 수업을 다 받을 수는 없고 불필요한 거는 빼고 꼭 듣고 싶은 것들만 꽂아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미 학사학위는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 학사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 넣었죠. 심혈을 기울인 수강 신청이었어요. 이렇게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는 하세요. 근데 지금 비영리회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공부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회사도 다니고요. 강의도 하고요. 미팅도 하죠. 근데 또 경영학 공부하겠다고 지금 뭔가 하고 있죠.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 동대표 등록도 했어요. 뭐 다 할 수 있겠지 생각을 하면서 다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미스인 그 상태에서는 저보다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하시고 세무대리인 저는 추천을 하고요. 제가 세무대리인 출신이니까 뭐 좋은 거 그냥 추천해야죠. 근데 물론 힘은 듭니다. 근데 지금 저도 힘은 들어요. 저 제자리에 있으면서 맨날 한숨 쉬면서 일을 하거든요.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포지션에서 다들 힘듦은 있어요. 그 힘듦을 끝까지 버티느냐, 버티지 않느냐, 그걸로 이제 구분이 될 거거든요. 저는 지금은 오랜 기간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파악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진 않거든요.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한두 달이면 웬만한 건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세무대리인 이제 하시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 5년이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그 5년도 실은 짧아요. 어떤 일이든 한 10년은 해야 그 일에 대해서 좀 눈이 트인다고 할까요? 그 전에는 긴가민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년은 돼야 아 그래 이제 좀 보인다 라는 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뭐 근데 지금부터 10년을 해도 35밖에 안 되잖아요. 저 지금 올해 40살이니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세무사 사무실 네, 추천하고요. 네, 공부도 병행하시면 저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돼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영상 하나를 올릴 때 짧은 시간을 올리지 않습니다. 좀 긴 시간으로 영상을 올려요. 20분, 30분씩 올리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또 제가 올리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몇 년 있다 또는 몇 달 후에라도 나는 저때 무슨 얘기를 했지? 저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지? 저때의 나의 모습은 저렇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요. 좀 길게 남깁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저는 몇 시간이고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짧은 시간에 30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한테는 짧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빨리 생기고 1000명이 넘어가면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해보고 싶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같은 업종에 있다, 세무회계 쪽에 있다, 아니면 동기부여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제 채널도 공유를 해주시면 네, 나중에 야 좋은 채널을 소개해줘서 고맙다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저는 이 채널을 세무회계 쪽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채널로도 이제 만들어 갈 거거든요. 채널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상담 이렇게 쪽지 보내주신 분 제가 댓글로 하려다가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도전하시고요. 생각을 했으면 빠른 실행하십시오. 네. 그래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뭐가 됐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